보자. 자, 속도나 속도. 페이지 167페이지. 문제 풀이 일단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무슨 함수가 나오지? 위치 함수라고 해서 xt가 나와서 걔를 미분해주면 vt다. vt는 x 함수를 미분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함수 f라면 걔를 미분한 f'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된다? 속도 함수가 된다. 맞아요? 그리고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즉 f 더블 프라임 x 이게 도함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함수다? 가속도의 함수가 나온다. 자, 그래서 내용의 핵심이 뭐냐? 속도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즉 접산의 기울기가 0이 될 때가 우리가 원래 함수 여기 3차라면 2차 분석하자는 거지? 그때 도함수가 0이 될 때가 중요했었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이 나와? 무슨 방향이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뀔 때가 나온다. 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9페이지 질문. 124쪽부터라고? 네. 그래? 그럼 124쪽부터 볼게요. 그렇지. 부동식 좀 뒤에 거 하고 있구나. 자, 124쪽의 질문. 저 938이. 900? 38. 38. 선생님 없고? 네. 자, 938이 어떤 거냐면 수업이 나중에 책에 가서 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어떤 운송회사가 일정한 크기의 물품을 시내에서 X킬로미터는 거리입니다. X킬로미터만큼 떨어진 곳에 어떤 물건을 배달하는데 그때 드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180 X 더하기 4425만큼의 뭐가 들어? 비용이 드는 거야. 수정아, 너 이거 그 원가 계산 이거 비슷한 거야. 이거 충분히 한 거야. 그럴 때 배달 요금으로, 자, 요금이야, 요금. 이거 배달해 주는데 요금으로,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거리만큼 드는 거지, 맞아? 그러면 돈은 얼마 받는 거야? 이 회사가 수입으로 2x 몇 제곱? 세제곱에 3x 제곱 더하기 a를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수정아 생각해봐. 지금 문제가 이 회사가 뭐를 보지 않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벌어들인 돈이 뭐야? 이익 아니야? 너 이익은 단어 아니잖아. 이익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그럼 이거 이익은 어떻게 구해? 프로핏은 어떻게 구해? 매출액 빼기 비용 아니야? 자, 매출액이 누구야? 이거지? 그럼 어떻게 돼?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a라는 돈을 내 보조에 들어왔지? 그럼 비용은 얼마야, 수정아? 180. 얘가 비용이 아니지. 거리에 따른 비용이니까. 둘을 나눈다고? 거리가 늘어나면 날수록 비용도 10km, 그러니까 거리랑 비용이 어떻게 돼야 돼? 비례. 아니, 곱해져야 되나? 아니, 잠깐만. 야, 이거 곱해져야 되니 그냥 빼야 되니? 저 뺐어요. x 안 곱하고 빼는 거지. 네. x 안 곱하지. 그러니까 x 킬로미터당 이 비용이 드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x 킬로미터만큼 갔으면 요만큼 비용이 드는 거지. 그럼 비용이 얼마야? 그대로 180 x 더하기 얼마지? 4425만큼 뺀 게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돼? 정리를 하게 되면 2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180x 더하기 a 마이너스 4425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아라. 자, 이때 이 부등식의 조건은 거리니까 거리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뭐야? 내용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x보다 어디 있으면 돼? 위에 있으면 돼. 지금 이 함수를 개형을 찾아내니까 미분을 합시다. 그럼 6x 제곱 더하기 6x 빼기 얼마지? 180이 되겠지? 맞아? 그럼 어떻게 돼?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30이 되는데 5, 6에 30에 어디에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지? 그럼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기는데 음수 6일 때 극대, 5일 때 극소니까 0은 뭐 대충 이쯤에 있겠지.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가 항상 x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어디 때 허들 넣으면 돼? 5일 때 허들 넣으면 되지? 그럼 5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다시 이 식에다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집어넣고 계산해가고 5 집어넣으면 125 곱하기 2니까 125 곱하기 2는 얼마야? 250. 숫자가 커지겠네. 5, 25에다가 3 곱하니까 75.
맞아? 그 다음에 5 곱하니까 180 곱하기 5를 하니까 0, 5, 8에 45일은 900인데 빼기 얼마지? 900 더하기 A 마이너스 442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A가 얼마 나와? 그래서 5천. 5천이 나옵니다. 이해돼? 이렇게 부등식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됐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문제. 다음 페이지. 부등식. 현성이는? 없어요. 없어? 수정이는? 저도 여기는 없어.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등식 마지막 내용. 마지막 페이지. 166페이지. 없어요. 수정이는? 948 풀어봤는데 틀렸어. 어떤 거? 몇 번? 948번. 948번 한번 보겠습니다. 951번 쌤 지난번 따로 설명했었지? 네. 948번. 자, 문제 번호 948번 한번 볼게요. 자, 948 문제는 보면 두 함수 f와 g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야? fx가 누구보다 3gx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어디에서? 모든 실수는 아니고 음수 1에서 어디 사이에서? 4 사이에서 무슨 성립? 항상 성립. 자, 쌤 얘기했지. x의 범위 주어지고 부등식 항상 성립 나오면 무조건 이 부등식은 뭐다?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데 방정식 해석할 때는 어떻게 돼? 우변에 뭘 놔둬야 돼? 상수항을 놔둬놓지만 부등식은 0을 만드는 겁니다. 그지? 자, 그럼 다 넘기면 되니까 결국은 식은 fx 빼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말하는 거지? 자, 그럼 식을 빼겠습니다. fx 식은 그대로 쓰면 돼.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k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gx는 아까 그 원가 계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익 계산하는 거 2x제곱 더하기 3GX. 어? 3G. 상수역선 그냥 해줘. 앞에 3배를 빼먹고 여기 한 개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하면 x 세제곱에 3x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이 되니까 음수 3x제곱을 바뀔 거고 1차함은 양수 3x에 음수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9x가 되겠죠. 상수항은 먼저 이걸 곱하면 30이 나오고 뒤에 음수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x보다 항상 어디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동의됐어요? 자, 따라서 어떻게 돼? 이 함수를 미분해주면 되겠죠? 선생님 3차 함수는 원래 위쪽 끝도 위쪽 끝도 여기 있으니까 무조건 x축 아랫부분에 생기는데요. 그런데 범위가 어디야?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야? 4 사이즈만 살피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함수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얼마지? 9가 되겠고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되고 1, 3에 어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지. 자, 그럼 그래프 개형은 최고차인수가 양수니까 극대극소 다 가지네요. 음수 1에서 어디야? 3이지. 근데 문제는 음수 1에서 어디까지야? 4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프 중에서 여기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누구일 때가 3을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식에다 누굴 집어넣는다? 3 집어넣습니다. 3의 세제곱 27, 3, 3은 9, 3, 27 일단 서로 사라지고 다시 넣으면 음수 27 더하기 30 빼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음수 k는 크거나 같다. 양수 3이 건너가니까 음수 4. 따라서 k는 작거나 같다. 얼마다? 3이 나오겠네. 따라서 k는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의 최대값은 얼마다? 3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동의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속도가 속도 질문 저 958. 958 다른 건 괜찮아? 다른 괜찮아? 푸기는 그래. 너는 애매한 건 없었어? 수근이는? 뭐 3번 틀렸는데 이거 다시 원점. 그러니까 여기 표현에서 다시 원점에 도착했다는 거 원점에 도착했다는 건 뭐야? x가 누가 될 때? 0이 될 때를 찾으라는 얘기야. 누가 0이 될 때? x가 0 될 때 찾으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953번 한 번만 풀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제 속도 가속도에서 뭐가 어렵냐면 결국 함수를 미분해서 풀 거거든. 위치 함수를 미분한 속도 함수가 도함수와 같은 건데 문장에서 뭐 극대 극소를 찾으라 이런 표현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용어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만 미분하든지 적분하든지 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 값의 의미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위치 함수 x가 xt라고 쓸게요. xt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953번에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무슨 t야? 16t지.
근데 점 P가 어디서 출발해?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수직선상의 움직임만 따질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는 뭐야? 시간에 따른 이 점의 위치지. 점 P의 위치인데 점 P가 다시 어디에 도달해? 원점. 그러니까 막 여기 원점 있으면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통과할 거 아니야. 정류장처럼. 그래서 처음 말고 처음 시작은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처음 말고 왔다 갔다 했을 때 다시 어디야? 원점에 도착했을 때지. 그러니까 이 말이 다시 원점에 도착한다는 말은 속도가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0? 속도가 0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가 0이다? 위치가 0이 될 때를 찾으라는 거야. 뭐가 0? 위치가 0. 지금 뭐야? 이게 위치 아니야. 네. 얘가 누가 될 때? 0 될 때 찾으라는 거야. 즉 이 함수 이건 미분 안 하고 문제 푸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돼? 얘가 0 될 때는 음수 t 묶어내면 t제곱 빼기 16이 0이니까 음수 t 하면 t-4 t 플러스 4가 되지? 네. 그럼 이걸 3차함수 상으로 이 위치 함수를 굳이 나타내자면 t가 있으면 음수 4와 0과 어디를 지나? 4를 지나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이런 모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위치 함수가 뭐냐? 첫 시작에 t가 0초일 때 얘는 음수니까 의미가 없지. 0초일 때 여기 있다가 계속 움직여 안 움직여? 오른쪽으로 간 거야. 맞아? 근데 위치가 어때? 다시 여기가 만 3이라면 0, 1, 2, 3 갔다가 다시 줄어들지? 3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와, 안 와? 온다는 거야, 4초 뒤에. 그 다음에는 어디야? 위치가 음수지. 위치가 음수라는 건 수직선상에서 어느 쪽으로 간 거야? 이쪽으로 계속 가, 안 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을 지나는 지점은 얼마다? 4다.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이 함수가 무슨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건 언제를 찾으라는 거야? 요 지점. 뭐가 되는 지점? 극대가 되는 지점. 여기서 어떻게 돼? 속도가 0이지. 왜?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뜻은 속도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자, 여기를 별표라고 하면 0초에서 별표초까지는 찾을 수 있겠지만 안 찾을게. 0초에서 별표초까지는 속도가 양수지. 0초에서 별표초까지는 시간상 0초에서 별표초까지는 별표라는 시간까지는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별표부터 4초까지는 왼쪽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뜻은 뭐다? 속도가 음수다.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그 다음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지. 즉 감소함수 아니야? 그 다음부터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이런 내용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습득한 상태에서 다시 958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58번의 문제를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 대한 위치 함수가 XT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뭐랑 똑같니? FT랑 똑같은 겁니다. 그치? 그 XT 함수가 어떻게 주어졌냐? 음수 3분의 1의 T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T 제곱 더하기 K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앞에 953번 같은 문제도 아까 문프 문제가 어디를 출발한대? 어디 출발한대? 953번 봐봐. 원점 출발하지. 왜? 상수값이 얼마니? B였지. T가 0일 때 0이냐고 묻는 거야, 위치가. 원점 출발하지. 그 밑에 문제 봐봐. 954번도 어디를 출발한대? 원점 출발한다고 하니까 그 시계도 어때? 위치 함수 XT의 상수항이 얼마니? 0으로 주어져 있지 않니? 상수항이 0으로 주어져 있지 않니? 자, 그런데 950 지금 8번은 뭐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인데 상수항이 K로 주어졌지. K가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 말은 어디서 출발하는 게 아니야.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이 정도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점 P의 가속도가 얼마네? 0이지. 자, 가속도는 이 함수를 몇 번 미분해? 2번. 자, 한 번 미분합니다. S 프라임 T를 우리는 무슨 T라고 하지? VT 속도라고 하지. 자, 한 번 미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음수 T 제곱 더하기 무슨 T? 6T다.
또 한 번 더 미분해줘. 즉 x 더블 프라임 t 이게 도함수지. 이거 이게 도함수라고 합니다. 두 번 미분하는 걸. 그럼 얘는 무슨 t야? 가속도는 accelerator 약자 at라고 쓰지. 그럼 가속도 함수는 또 미분하니까 음수 2t 더하기 6인데 전 p의 가속도가 얼마지? 0이라는 건 얘가 0이라는 거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가속도가 0이 되는 시간 언제예요? t가 3일 때지. 즉 t가 3일 때 가속도가 0일 때의 뜻이 결국 뭐야? t가 3일 때 해석하는 거야. 위치가 40이라는 거야. 즉 t 대신에 3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즉 x3이 t 대신에 3 넣은 값이 얼마다? 40이라는 뜻이지. 즉 xt라는 3차 함수가 있으면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3,40을 지난다는 뜻이랑 똑같다고. 지금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이거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입만 하면 돼. 3 집어넣으면 27의 음수 3분의 1이니까 음수 9가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93 더하기 k 한 게 얼마야? 40이지? 맞아요? 따라서 음수 9 더하기 27 하면 얼마? 양수 18이 나오지? 18이 건너가니까 k 값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K가 20이라는 뜻은 이 문제가 수직선상에서 출발하는데 어디서 출발한다? 22라는 데에서 출발을 해야 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동의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문제. 아, 쌤, 저 여기부터 못 풀었어요. 그 다음 현성이 질문. 963번. 자, 963번. 승은이도 너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애매한 거 있으면 질문해라.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자, 963번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 이렇게 되지? 그걸 FT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FT는 즉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표현으로 치면 누구야? XT랑 같은 거지? 위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함수야? 3차 함수죠. T의 몇 제곱? 세제곱이 아니라 4제곱이네요. T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제곱 그 다음에 빼기 AT 더하기 3은 이제 보일 거야. 얘는 시작점의 위치가 어디다? 3에서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함수가 주어졌는데 운동 방향이 몇 번만 바뀌래? 자, 그럼 운동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무슨 말이야? 속도가 0 되는 지점이 몇 번만 생기게? 2번만 생기게 하라는 겁니다. 맞아? 즉 뭐야? 접선의 길이가 뭐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 즉 그 값이 몇 개만 가지게? 2개만 가지게. 그런데 선생님 4차 함수잖아요? 4차 함수는 그 값이 몇 개야? 3개 아니면 1개인데요. 2개를 가질 수가 없는데요. 그럼 어떤 뜻일까? 3개를 가질 텐데 하나는 시간이 언제일 때요? 수일 때여서 하나를 제거시키라는 얘기지. 이 문제의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따라서 일단은 주어진 함수를 뭐 해야 돼? F'T 즉 무슨 함수를 만들어야 돼? 속도 함수가 0 되는 지점 찾아야 되겠지?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그 값의 후보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동의됐어요? 따라서 주어진 함수 일단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 더 빼기 a가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근데 이 식은 a 때문에 도저히 뭐가 안 돼? 인수 끝났니? 누가 이랬어? 표정을 보니 졌네. 튀었었냐? 인수 어떡해? 승은이 어떡해? 야, 처음에 T1 이겼어? 1세트? 네, 이겼어. 2세트는? 상대 상대 뭐야? D 보던데? DRX. 그 다음에? T1 그 다음에? DRX. 아씨, 그러면 원래 여기가 이제 승기를 잡는 거거든. 편편했네. 아무튼 자, 문제 됐지? 자, 그럼 다시 봐봐. 이 문제의 뜻이 뭐냐면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2번 바뀐다는 뜻은 그 문장 주체가 무슨 뜻이야? 그 값이 몇 개 존재해야 돼? 2개 존재하는 얘기야. 근데 4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 값이 몇 개니? 3개 아니면 1개지. 왜? W자 형태 아니면 이거 아니야. 근데 그 값이 2개 존재하려면 쌤이
두 개가 없잖아요. 그거 무조건 얘인데요. 근데 이 중에서 첫 그 수토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그때 시간이 마이너스 3초처럼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극값 몇 개야? 두 개라는 뜻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이거 문제에서 얘가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지? 맞죠? 자, 그럼 이렇게 푸는 거야. 얘가 0 되는 지점이야. 밑줄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뜨죠?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는 a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속도가 0 되는 지점 일단은 몇 개는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되지. 속도가 0 되는 지점 그값이 3개가 나오는데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양수 쪽에서 몇 개 나오고 음수 쪽에서 몇 개 나오라? 1개 나오라. 즉 우리가 아까 3차 방정식 이전에 배웠던 3차 방정식 푸는 문제랑 똑같아. 음의 식은 1개, 양의 식은 몇 개? 2개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가 3개인데 양수근, 두근, 음수근 1개니까 방정식 어떻게 풀어? 주어진 식에서 우변의 삼성과 놓잖아. 배치가 딱 됐어 안 됐어? 앞에 내용이랑 똑같아. 얘를 해석하는 거야. 즉 뭐야? t에 관한 이 함수 그래프 그리고 얘 그려서 교점 3개를 만드는데 양수 쪽에서 몇 개? 2개 있게 만들어낸 게 아니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럼 이제 이 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얘를 뭐 해야 돼? 미분해야지. 3, 4 12t제곱 빼기 얼마지? 12 12로 묶어내면 t제곱 빼기 1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그래프가 극대극소를 가지는데 여기서 얼마지? 음수 1 양수 1 가운데 변곡점 0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음수 1일 때 극대값은 얼마예요? 음수 1 집어넣으면 음수 4 더하기 10이니까 8이 되겠고 극소값은 1 넣을 때니까 4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8이지. 여기에 어떤 직선이야? y는 a라는 직선이 들어갈 거 아니야?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 y는 a가 즉 변곡점이 여기인데 가운데를 지날 때 기준으로 가운데가 변곡점이지? 맞아? 가운데 변곡점이 0,0을 지금 딱 지나잖아. 자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상에서 자 쌤 얘기는 뭐냐? 집중하세요. 얘가 여기보다 위에 있으면 a가 여기 존재하면 어떻게 돼? 음액은 2개, 양의 식은 1개지. 아닌가? 맞아? 근데 양수는 몇 개야? 음수는 1개니까 이렇게 a가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그럼 a는 높낮이니까 얘는 0이 될 때 아니야? 즉 a는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때 정수의 개수니까 둘 다 등호 없으니까 뒤에서 앞에 거 빼면 8이지. 양쪽 다 등호 없으니까 하나를 빼야죠. 몇 개? 7개. 이렇게 문제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개념이 두 가지가 딱 보니까 와, 이 게임 집중력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야? 야, 그래서 너희들이 PC방 가면 기본 3-4시간 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치? 와, 몇 시간째 한 거 지금? 9시 시작했냐? 5시간? 아니 9시부터 바로 시작한 거야? 네, 바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반, 5시간 반이네. 와, 스포츠 경기 중에서 5시간 반 하는 건 진짜 축구, 농구는 없고 야구를 하긴 하는데 야구는 껌 씹으면서 껄렁껄렁하게 하면서 하는 거니까 좀 그럴 수 있다 치고 와 장난 아니네. 5시간짜리 스포츠 잘 없는데 와 있긴 하지 뭐 마라톤 뭐 이런 거 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점의 속도 변화 여기까지 아니었냐? 아 여기 아니었어? 자 그럼 여기부터 일단 966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966번 자 속도가 속도 문제야. 한번 읽어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점 Q에 대한 위치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x, pt, P점에 대한 위치함수가 있어. 어떻게 주어졌니? 3분의 1의 t 세제곱 그 다음 더하기 9t 빼기 6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 x, qt q라는 점에 대한 위치함수가 3t의 제곱 빼기 7이라 주어졌지? 맞아? 근데 밑에 문제에서 점 P와 점 Q의 뭐가 같아지는 순간? 속도가 같다. 밑줄 짝 무슨 뜻이야? VPT를 찾고 VQT를 찾아서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라는 뜻이 되겠지?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럼 이게 속도함수 만들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t 제곱 더하기 얼마야? 9가 되겠지? VQT는 6t가 되겠지? 그럼 둘이 같을 때는 문제 간단하잖아. 해석만 잘하면 되잖아. t 제곱 더하기 9가 몇 t가 될 때? 6t가 될 때. 그럼 t 제곱 빼기 6t 더하기 9는 0이지. 인수분해 3, 3은 9 둘 다 음이니까 t-3의 전체 제곱은 0이고 t가 언제일 때? 3초일 때 뭐가 같아진다? 속도가 같아진다. 자, 그 다음 971번 하나 더 할게요. 몇 번? 9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속도가 같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도함수 구해서 둘이 서로 같을 때를 찾으면 됩니다. 만약에 그때 같을 때가 t 값이 하나는 음수이고 하나는 3이 나왔지. 근데 음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어? 음수 이초가 없지. 음수 이초가 존재한다는 건 뭐가 존재한다는 건 타임머신이 존재하는 뜻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971번을 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와 Q가 있는데 P의 좌표지 그걸 PT라고 했고요. 위치 함수는 어떻게 주어졌지?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얼마지? 3으로 주어졌고 Q점의 위치 함수를 그냥 표현만 달리 한 겁니다. 앞에는 XPT 여기는 그냥 PT라고 한 겁니다. QT 함수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음수 2T 제곱 더하기 얼마지? 1로 주어졌지? 근데 PQ가 뭐가 같을 때 속도가 같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같다 그랬지? 자, 971번에 어떤 표현했어? 두 함수가 뭐가 같다?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지. 그 밑줄 잡고 무슨 뜻이야? 얘의 속도 함수를 VPT라고 하고 얘 함수를 VQT라고 하면 둘의 뭐가 같은 거야? 부호가 같을 때를 찾는 거지. 금연자 밑줄차 무슨 속도 함수를 구해 안 구해? 구해서 속도 함수의 뭐가 같을 때야? 부호가 같을 때를 찾으라는 거지. 부호가. 이게 양수면 여기도 양수일 때, 음수면 뭐일 때? 음수일 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을 일단 해야 되죠. 속도에 대한 얘기니까. 그럼 어떻게 돼? 미분하면 2t 빼기 2가 될 거고 얘 미분하면 음수 4t 함수 아니야? 자, 그럼 이 함수를 한번 봅시다. 자, 그릴게요. 이 함수는 항상 어디를 지나? 1 넣으면 1,0을 지나지? 그리고 속도가 음수야, 양수야? 양수지. 얘가 VPT 아니야. 속도함수. P 쪽에 대해서. 얘는 음수 4t니까 항상 어디를 지나? 0,0을 지나고 이렇게 떨어지지. 그럼 이 함수는 시간에 0초 이후를 나타내 안 나타내? 몇 초 이후? 그럼 얘는 생각해보자. 0에서 1초 사이에서는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P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지. 속도가 음수니까. 감소함수니까. 그 다음에 1초부터 무한대까지 계속은 어디로 가? 양수니까 어느 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잖아. 운동 방향이라는 것은 왼쪽 아니면 오른쪽 아니야. 수직선상이니까. 그 다음 여기는 0초 이후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어느 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이 일치하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어? 0초에서 1초 사이밖에 없다는 거야. 답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1번이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970은 똑같은 거야. 문제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반대지? 왼쪽 오른쪽이 서로 뭐 할 때? 다를 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유형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형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973번입니다. 자, 973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지면으로부터 이제 문제에서 식이 나와 있어. 40m에서 30m의 속력으로 위로 던져 올리고 이렇게 던져 올리는 함수입니다. 이해됐어요? 그지? 응? 자, 쌤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지? 위로 던져 올렸으니까 방향이 어디야?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위로 갈 때는 속도가 양수, 아래로 갈 때는 속도가 음수야. 자, 그런 위치 함수 x가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음수 5t 제곱 더하기 30t
더하기 40이죠? 그럼 이 함수는 실제로 보면 어떤 함수야? 무조건 이차함수밖에 안 나와. 위로 던지는 물체는 이차함수지? 세고장에서 음수 이차함수야. 얼마야? 축방 찾자. t가 얼마야? 이거 미분 안 하고도 이 문제 풀 수 있어. t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얼마지? 3초일 때지.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몇 초? 3초다. 이렇게 알아도 되고. 네. 또는 기억의 조건은 원래는 무슨 뜻이야? 이 함수를 미분하면 무슨 함수야? 속도 함수 나오지? 네. 속도 함수가 누가 될 때란 뜻이야? 0이 될 때란 뜻이지. 다시 보세요. 속도가 양수라는 것은 접선의 길이가 양수라는 뜻이고, 속도가 음수라는 건 접선의 길이가 음수라는 뜻 아니야? 즉 양수와 음수가 가로지르는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야? 물체 최고 높이가 있겠지. 네. 즉 미분해서 0되는 t값 찾아도 됩니다. 실제로 미분하면 vt 함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t 더하기 얼마야? 30이고 얘가 0 되는 값은 t가 3일 때. 이해됐어요? 근데 그거 안 하더라도 이차함수 꼭지를 찾는 문제 풀린다 이거. 그 다음 최고 높이를 찾으라 했으니까 t가 3일 때 이렇게 대입하면 되지. 맞아? 맞아? 3 대입하니까 3, 3은 95, 45, 90 더하기 40. 여기서 45가 나오니까 45 더하기 40이니까 물체 최고 높이는 얼마다? 85m다. 자, 그 다음 표현은 뭐가 나오지? 이 물체가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지?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땅에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 위치가 0일 때 찾으라는 거야. x좌표 찾는 건 똑같지? 자,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누죠? 음수 5로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8은 0에서 2, 4, 8 왜 안 되지? 잠깐만. 왜 안 되지? 위치가 영역인데. 이거 위치가 0이 된대. 선생님 속도가 영역이잖아. 아니, 위치가 0이 됐는데. 음수로 나누면. 지금 잘못 썼네. 아닌데? 아, 땅에 떨어질 때까지 뭐야? 움직인 거리다. 아, 위치잖아. 거리지. 그럼 땅에 떨어진다는 건 잘 봐. 지금 그래프상에 이게 땅이라고 할게. 땅 지면입니다. 이게 높이야. 이게 지면이야, 지면. 자, 이 함수는 원래 위로 볼록인 함수여서 이렇게 생겨 안 생겨? 근데 여기 t가 언제일 때야? 3일 때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그래프 결과. 여기서 시작하지. t가 0초일 때. 그러니까 위아래 높이가 지면인데 여기는 t축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0일 때 값이 얼마니? 맞아? 그럼 최고 높이가 지금 얼마니? 그러면 땅에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야 되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지. 그럼 여기서 출발할 거 아니야? 그럼 얼마만큼 올라가? 3초 가지고 이만큼 올라갔지? 저 올라간 높이 얼마? 그 다음 어디야? 여기서 다시 지면까지 떨어지지? 이 수직거리 구하는 거야. 얼마만큼? 85만큼 올라가. 따라서 2를 더하면 얼마다? 13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의됐어요? 자, 그 다음 977번 별표. 얘가 이제 학교 시험 나오면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까다로운 스타일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얘가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여기 쪽에서 문제 어려운 게 딱 2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그 2가지 공간이 오늘 수업 핵심인데 첫 번째가 일단 여기 나왔습니다. 글 한번 잘 읽어보세요. 977번. 오른쪽 그림 같이 평평한 바닥에, 그러니까 도형 공부야. 60도로 기울어진 경사면과 반지름의 길이가 0.5인 공이 있고 공의 중심은 경사면과 바닥이 만나는 점, 그 기준점에서 쭉 수직으로 높이 얼마지? 21m의 원의 중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유낙하시킬 때 t초 후에 공의 중심의 높이가 이렇게 10으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고 문제는 공이 경사면과 뭐지? 처음으로 충돌하는 그 순간이 있겠지? 그 순간이 t인데 그 순간에서 뭘 구하래?
속도를 구하라고 했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무식하게 이제 그냥 풀면은 ht는 이게 위치를 나타내잖아 지금. 맞아? 그 위치 함수가 어떻게 돼? 21 빼기 몇 t 제곱이야?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건 속도 함수니까 얘를 미분하면 음수 몇 t야? 10t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선생님 그러면 지면에 닿는다는 건 지금 그림상 여기가 몇 도지? 60도고 여기에서 높이로 올라갔을 때 얼마 높이에? 21m가 되는 위치에 공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0.5가 딱 떨어지니까 얘가 누가 될 때? 0이? 자, 지면에 닿는다는 건 이 높이가 0이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지면에 닿는다는 건 뭐야? 위치가 0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아니라고. 왜? 얘가 공이 실제로 딱 떨어지면 여기 기울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바로 붙겠니 안 붙겠니? 그러니까 지면에 바로 안 떨어지고 그림을 좀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공이 딱 닿고, 그러니까 닿기 바로 전에 기울어졌기 때문에 공이 여기에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닿을 수가 없지. 요 경사면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다 보면 여기에 먼저 닿을까 여기에 먼저 닿을까? 지면에 먼저 닿을까? 경사면에 먼저 닿을까? 경사면에 먼저 닿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뚜루룩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자유낙할 때 공이 어디와 처음 충돌하는 순간이야? 지면과 처음 충돌이 안 되는 거야. 어디와 처음 충돌해? 경사면과 처음 닿겠지. 지금 뭐 할 때야? 접할 때야. 그러면 이제 문제야. 이게 접선이랑 똑같은 거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 없어? 그럼 접선까지 무조건 무슨 거리? 수직거리 그려 안 그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무슨 삼각형이 생겨? 직각삼각형이 생겨 안 생겨? 컨셉 이해돼? 자 다시 그릴게요. 그럼 요 부분 삼각형만 좀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여기가 60도가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몇 도가 돼? 30도가 되겠죠? 네. 여기는 60도가 되겠지? 그럼 언제야? 1대 2대 루트 3 아닙니까? 1에 해당하는 실제값이 얼마예요? 0.5죠? 선생님 얘기는 얘가 이퀄 0이 아니라는 거야. 경사면과 처음 닿을 때가 얘가 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제 해보는 거야. 여기 경사면에 있고 0.5고 여기 2배니까 여기 길이는 얼마야? 1이지. 지금 HT식은 중심을 기준으로 측정한 길이 아니야? 문제에서? 근데 여기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지. 지금 뭐야? HT의 뜻이 뭐야? 다시 읽어봅니다. 공이 자유낙하시킬 때 t초 후에 공의 무슨 높이야? 자, t가 0이니까 21m 아니야?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작아져 안 작아져? 그럼 공의 중심의 위치는 1을 빼니까 얼마만큼 떨어진 거야? 20만큼 떨어졌지. 그래서 중심 높이가 남은 길이 얼마일 때만큼 1일 때를 찾으라는 얘기랑 같아져 안 같아져? 즉 주어진 식은 21 빼기 5t 제곱이 얼마일 때를 찾으라는 거야? 1일 때를 찾으라는 거지. 0이 아니라. 따라서 음수 5t 제곱은 음수 20이 되어서 t 제곱은 4가 되니까 t의 값은 몇 초 뒤에? 몇 초 뒤에? 2초 뒤에. 맞아? 그 t가 2초가 되었을 때 속도를 구하라는 거지. 2초 넣을 때 속도 넣으니까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0입니다. 당연하지. 아래로 떨어지니까 속도는 음수 아니야. 위로 올라갈 때 속도가 양수니까. 동의됐어요? 지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시험에 무슨 값밖에 안 나와? 특수값밖에 출제 안 되겠지. 그래서 아래쪽에는 몇 도를 내는 거야? 30도를 넣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요거 접선의 방식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푸는 겁니다. 꼭 신경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5번, 979번으로 가볼게요.
자, 979번 보면 자, 직선 도로 위를 달리는 어느 자동차에 제동을 걸어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뭐냐면 자동차가 오랜만에 듣네. 자, 이렇게 띠띠빵빵 가는 거야. 한문철 변호사 이러면서 자, 갑자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야? 브레이크 밟아 안 밟아? 그럼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바로 서지니? 만약에 그런 차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관성의 법칙에서 사람이 날라가고. 유리창 앞을 뚫고 무조건 날아가게 됩니다. 아,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 진짜 그 브레이크를 잡으면 거의 그러니까 잡는 순간 멈출 수는 없겠지. 근데 만약에 그게 발명된다 하더라도 문제인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사람이 튕겨나가고 브레이크 밟는 순간 안전벨트를 하더라도 어깨뼈는 뭐 다 탈불되겠지. 부서지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멈추는 거지. 어쨌든 그 무슨 거리야? 제동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그 움직이는 요 거리에 대한 여기 x야. 요 거리 x에 대한 상황이 식이 어떻게 나와? 12t 빼기 무슨 제곱? 제곱이니 세제곱이니? 세제곱. 세제곱이지.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이 자동차에 제동을 건 후 뭐 할 때까지? 정지. 자, 미수작 정지할 때까지. 정지한다는 거 뭐야? 속도가 0이라는 걸까? 위치가 0이라는 걸까? 또 속도가 0일 때 찾으라는 거지. 왜? 이번에는 제동거리니까 이게 상식선에서 문제를 푸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뀔 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0일 때? 속도가 0일 때 찾으라는 거지. 자, 그럼 위치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속도함수 VT는 미분하면 12 빼기 3t 제곱이 0이 될 테니까 3t 제곱은 12, t 제곱은 4가 될 거니까 t는 양수이 음수 있는데 몇 초 뒤에? 2초 뒤가 되겠죠? 2초 뒤에 속도가 0이 될 거니까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라니까 2를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t 대신 2 집어넣으니까 24 빼기 8 정답은 어떻게 되죠? 16m가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유형 16번은 그래프로 문제 내용을 해석하는 거예요. 뭘로? 그래프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98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속도 가속도 쪽에서 여러분이 적분에서도 다시 그 가속도가 관련된 문제를 또 풀게 돼. 속도가 관련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이걸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 일단은 시험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위치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미분. 나중에 적분하면 속도 함수를 배울 거야.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다시 위치가 되겠지. 그래서 속도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적분으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될 건데. 자, 982번은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지금 문제가 위치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죠. 자, 얘가 무슨 함수야? 무슨 함수? 위치 함수입니다. 제가 이 속도 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 위치 함수에 대한 해석이야. 맞아요? 위치 함수. 자, 그럼 위치가 여기가 y축이니까 0일 때 여기에 위치하지. 그 다음 a초일 때 어디야? 원점 다시 지나지. b초일 때 다시 어디 지나? 원점 지나지. 그 다음에 c초일 때 다시 양수의 어딘가 위치를 하겠죠. 맞아? 그럼 이게 상황이 어떤 거냐면 잘 봐. 0일 때 첫 시작점이 원점 아니지.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 이 높이의 값을 별표라고 하면 어디야? 별표 지점에서 시작을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별표 지점에서 시작했는데 몇 초 동안? A초 동안 원점에 다시 도달해야 되지. 자, 이거 상황을 나타낼 거야. 수직선 상에 어디다가? X상에 나타내는 거야. 잘 봐. 여기서 이만큼 A초 동안 위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A초 동안 떨어졌다는 거. 요 녹색의 길이가 뭘 나타내? 여기서 이까지 왔다는 거지. 몇 초 동안? A초 동안. 이해돼? A초 동안. 자, 그 다음에 여기 높이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를 이제 만약에 별표라고 썼으니까 이번에는 네모라고 하자. 뭐지? 네모라고 하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중간에 A, B, C가 있는 거 D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꼭지점 같은 거야. 자, 그럼 어디 위치까지? 네모 위치가 여기 있다고 치면 A에서 어느 초까지? D초까지 지나지? 그때 위치가 0에서 다시 이쪽에 내려와 안 내려와?
그러니까 다시 1로 간 거야. 몇 초 동안? A에서 몇 초 동안? D초 동안. 문제 상황 이해돼요? 이해돼?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떤 일이 있었냐? 색깔로 구별한 거야. D초에서 B초 동안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여기 되지? 그러면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거꾸로 돌아가야지. 어디에서? D에서 몇 초 동안? B초 동안 다시 원점에 도달했어 안 했어? 동의돼? 자, 왜 오른쪽으로 가니? 속도가 양수잖아. 속도가 양수면 어느 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야. 요거 그림만 잘 이해하면 돼. 그 다음 마지막 어떻게 돼? B초부터 C초까지지? 여기에 도달하네. C초 위의 위치를 여기에 세모라고 하면 세모는 여기쯤 위치할 거야. 그럼 여기서 이만큼 간 거야. 어디에서? B에서 몇 초 사이에? C초 사이에 간 거야. 이게 지금 이 녀석을 뭐 내비게이션을 치면 그걸 분석한 거라고. 분석한 결과야. 나타낼 수 있겠니? 조금만 잘 나타내면 돼.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0에서 몇 초 동안? C초 동안 원점을 두 번 지난다. 원점 두 번 지나지. 바로 해석되는데 원점 어떻게 지나? 여기서 한 번 지나고 여기서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 안 지나? 지나죠? 맞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 점과 이 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 A에서 B초 동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A에서 B초 동안 어디야? B까지지? 계속 한 방향이야? 아니지. 노란색은 왼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죠. 왜? 운동 방향이 바뀌어지는 지점이 이 점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0에서 D초 동안에 한 방향으로 갔지. 맞아? 왼쪽. D초 이후로는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니은은 틀려 안 틀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착각하면 안 돼. 여기가 다 음수잖아요. 한쪽 방향 아니라고. 속도 함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 0에서 10초 동안 무슨 방향? 자, 운동 방향 몇 번 바뀌니? 한 번 바뀌지. 어디에서? 우리가 D초라고 한 데서 한 번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 그럼 요거 그래프 해석하는 겁니다. 애들 생각보다 어려워해요. 동의돼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86번. 또 역시 그래프로 해석하는데 이번에는 위치 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가 주어졌어? 속도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86번을 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에 대한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처럼 주어졌습니다. 자, 속도 함수가 T축이고 3차 함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생겼지. 자, 중요한 지점은 어디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어디야? B고 극대가 되는 C 여기가 D지. 자, 근데 이게 무슨 함수야? 속도 함수지. 우리의 관심사는 속도가 누가 될 때야? 0이 될 때가 중요하니까 이 공부 차원에서 A 지워버리고 C 지워버리세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지워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 아래쪽에다 그래프 그릴게요. 점선 내려옵니다. 위치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무슨 함수?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필요 없고 감, 증, 감 아니야? 그러면 0초부터 어떻게 돼? 위치는 어디겠지만 감수 함수를 타지 떨어졌다가 증감수 해야 하네. D초까지. 여기가 0초, B초, D초 아니야? 증가해야 하네. 증가하지? 맞아? 어디까지 증가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적분을 배우겠지만 이 사이즈와 이 사이즈 중에서 누가 더 커? 여기 좀 더 크지? 그럼 첫 위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져. 이게 무슨 함수다? 위치 함수다라는 거죠. 그럼 시작점이 0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시작점이 0이란 말은 없지.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말고 위치 함수를 안 바꿔도 상관없네. 그럼 지금 문제에서 봅시다. A에서 D까지는 어떻게 돼? 계속 떨어지지. 그러니까 A에서 B까지는 0에서 B까지는 뭐냐? 속도가 음수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고 B에서 D쪽까지는 증가구세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고 여기는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 증, 감이 수직선상에서는 왼쪽, 오른쪽, 왼쪽 이해됐어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가속도에 대한 질문을 했네요. 선생님 너무 문제 아니고 오버했습니다. 이거 필요 없었는데 문제가. 자, 문제에서 가속도가 0이 될 때지. 그럼 이제는 이 점이 중요해. 가속도는 언제야?
가속도는 속도가 0인 게 아니라 속도 함수를 미분한 게 0 아니야? 네. 그럼 속도 함수를 미분한 게 0이라는 것은 속도 함수에서 이 점과 이 점이 뭐가 되는 지점이다? 가속도가 누가 되는 지점이야? 0이다. 다시 가속도는 속도 함수를 미분한 게 0 아니야. 자, 다시 가속도를 붙여보세요. 가속도가 0이라는 문장에다 밑줄짝 이게 무슨 뜻이다? 속도 함수를 뭐 한 거? 미분한 게 누가 될 때야? 0이 될 때지? 그럼 속도 함수를 미분한 게 누구냐면 속도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누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을 나타내고 어디와 어디라는 거야? A와 C라는 거지. 그래서 T가 A일 때 점P의 가속도는 0이다라는 표현은 맞아 안 맞아? 맞는 표현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두 번째, T가 A와 어디 사이에? C 사이에 점P의 무슨 소? 가? 또는 양수지. 가속도는 무슨 기울기 결국? 가속도 다시 밑줄쳐. 얘는 뭐야? 속도 함수의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란 뜻 아니야?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 계속해서 뭐가 돼? 양수지. 왜? 속도가 뭐하고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으니까. 맞아? 니은도 맞는 뜻인데 이거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 디귿 T가 누구일 때? B일 때와 누구야? D일 때는 속도가 0이고 좌우 통과지? 부호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맞아 안 맞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형 18번부터 이제 살짝 까다로워지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만 볼게요. 자, 3개 남았어. 시각에 따른 무슨 변화율? 길이 변화율. 두 번째 시각에 대한 넓이 변화율. 마지막 페이지는 뭐라고 돼 있어? 시각에 따른 부피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거기 공간에서 필기를 할 건데 속도라고 하는 것을 결국 어떻게 구해내냐면 dx분의 dt로 구했단 말이야. 자, 이 d라는 뜻이 오랜만에 듣는 이게 뭐야? 미분했다는 뜻이야. 그럼 이건 뭐냐?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즉 시간이 얼마나 바뀌었을 때 뭐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을 측정한 것을 미분한 게 뭐야? 속도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싶은 거는 시간에 따른 무슨 변화율이야? 길이 변화율이죠. 그럼 계식은 dt분의 dl이 될 거고 그러니까 속도 같은 느낌인 거라고. 이해됐어요? 길이가 얼마만큼 짧아지고 있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dt분의 넓이를 s라 쓰지? ds를 알고 싶은 거야. 그 다음 마지막은 dt분의 뭐를 알고 싶은 거야? dv, 부피를 변화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길이나 s나 부피에 대한 식을 이전까지는 문제에서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아니 지금 문제 풀기 전까지는 그래프로 주어지든 식으로 주어지든 주어져 안 주어져? 이번엔 그게 없어요. 그 식을 내가 직접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돼. 이거 뭐랑 비슷해? 우리가 3차와 4차 함수의 최대값을 했었지. 도형에 대한 개념을 주어지고 그 어떤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뭐 부피의 최대값 이런 거 했었지. 최소값.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부피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되지. 넓이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지. 길이에 대한 식 만드는 것처럼 그 식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 필기해 주세요. 핵심은 이 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야. 지금까지는 위치 함수가 문제에서 주어졌거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속도를 얘기하는 건 다 똑같은 거야. 뭐의 속도? 단어가 하나 붙는 거야. 길이의 속도. 여기는 넓이가 변하는 속도. 여기는 부피가 변하는 속도를 알고 싶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공부다. 그래서 핵심은 L과 S와 부피에 관한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이해됐어요?
그게 핵심이다. 자, 그럼 빨리 세 문제로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자, 첫 번째 989번을 보겠습니다. 988은 문제에서 식이 주어져 있지. 988 주어져 있지. 땡큐. 그럼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t는 3에서의 물체 길이 변화율이지. 988 어떻게 풀까? 간단해. 988 어떻게 풀어? 식 주어졌잖아. L 함수를 뭐 해줘? 미분해주고 거기다 t 대신에 누구 넣으면 돼? 3. 그럼 미분해서 3 넣는 거야. 도함수의 함수값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을 내가 직접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989 할게요. 자, 어떻게 돼? 중학교 때 했던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이해하세요. 이렇게 그려야 돼. 가로등까지 높이가 얼마니? 4.5m가 주어졌지. 그때 키가 와씨 엄청 크다. 얼마야? 180cm야. 자, 그때 중요한 거는 길이 문제가 나오면 뭘 맞춰야 돼? 단위를 맞춰야 돼. 문제 보니까 단위는 끝에 보세요. 괄호가 뭐로 돼 있어? 메타 퍼 세크지. 길이가 변화하는 속도를 알고 싶잖아. 단위가 길이의 단위가 미터지. 180cm를 뭘로 바꿔야 돼? 미터로 바꾸면 1.8이 되겠죠. 그럴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아냐? 뭐의 변화율? 자, 그림자 길이야. 누가 그림자 길이야? 누가 그림자 길이니? 얘가 그림자가 아니라 얘가 그림자 아니야? 그림자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 요게 그림자 길이 L이라고. 이 L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자, L을 뭐에 관한 식? 그때 뭐 쓰자는 거야? 닮은 비 쓰자는 거야. 무슨 비? 닮은 비. 그럼 문제에서 보세요. 이 사람이 걸어갑니다. 얼마로 걸어가? 몇 초? 1.2m 속도지? 그럼 t초 지나면 여기까지 거리는 몇 t야? 1.2t가 될 거 아니야. 몇 t? 자, 그럼 닮은 비 쓰자. 작은 삼각형 대 무슨 삼각형? 자, 그럼 작은 삼각형 여기 길이 얼마야? 1.8 대 얼마지? 4.5는 맞아? L 대 얼마야? 1.2t가 아니라 L 대 어떻게 돼? L 더하기 1.2t가 되지. 동의돼? 그림만 그리면 안 어려워. 자, 그럼 내항이고 외항이고 같다. 근데 이거 먼저 약분할게요. 양변에 여기 똑같이 10, 10 곱하면 어떻게 돼? 18, 45로 바뀌지? 그 다음 3으로 약분, 9로 약분할게요. 9, 2, 18, 9, 5, 45지? 즉 어떻게 돼? 몇 대 몇은? 2 대 5는 L 대 L 플러스 1.2t다. 맞아요? 자,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다. 5L은 2배의 L 더하기 1.2t다. 맞습니까? 정리합니다. 5L은 2L 더하기 2.4t가 될 거고 건너가면 3L은 2.4t, L은 3으로 나누니까 0.8t가 되겠죠. 맞아? 그래서 얘를 뭐 해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지? 얘를 미분하는 거야. L 다시는 변화율은 무조건 미분이야. 얼마다? 0.8이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990번은 풀지는 않겠는데 이번엔 물어보는 게 학생의 그림자의 저 위에는 봐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지. 이번에는 그림자의 앞끝을 얘기를 하면 어디냐면 우리는 아까 여기였지? 그림자의 앞끝은 여기서 여기까지야. 왜냐면 학생이 여기 처음 서 있으면 앞끝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있으면 조금 갔으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니까 앞끝이 벽에 딱 붙으면 없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끝의 변화율을 물어보면 어디야? 요거를 L로 만드는 거야. 얘를 누구로? L로 만들어서 미분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내용 이해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2 넓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는 이 길이야. 자, 집중하세요. 이 길이야. 앞끝은 어디라고? 요 전체. 이해됐어요? 그때 무조건 그림 이거 쓰는 겁니다. 당연히 얘가 어렵죠. 왜 어렵냐면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거야.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잔잔한 호수 문제는 넘어가고.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는 아주 쉬워. 자, 어떻게 돼 식이? 매초 3cm 비율 커지지? 이건 어렵잖아. 매초 3cm 비율 커지니까 어떻게 돼? 원의 넓이 S는? 원의 넓이가 뭐고요? 반지름이 몇 T인 거야? 3T인 거지. 그럼 파이 R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9 파이 T 제곱 아니야?
그러면 S 프라임은 미분하는 거지. 넓이의 변화니까 미분하면 18 파이 t 아니야? 근데 t가 얼마야? 3초지니까 누구 넣으면 돼? 3 넣으면 끝나겠지.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건 식이 주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988처럼. 문제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 밑에 문제야. 자, 그림자 말고 반지름의 길이가 50인 반구가 있었고 몇 초 2cm 속도로 물이 채워져 안 채워져? 채워질 때 이해됐어요? 그때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이지. 그럼 수면의 넓이에 대한 반지름을 뭐에 대한 식으로?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럼 지금 그림상 보면 쌤 그림이 얼마나 잘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고 물이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채워졌다고 봅시다. 자, 그런데 지금 반구의 반지름이 얼마야? 이거 앞이랑 똑같아. 닮은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될 건데 어떻게 닮은비를 만들 거냐. 자, 일단 여기서 이 구의 끝까지 닿겠지? 자, 이 길이도 얼마야? 그림상 좀 다르지만 50이겠지. 맞아? 근데 물이 이제 채워져 안 채워져? 몇 초 얼마로? 2cm 단위 맞춰야 돼. 그럼 얘가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t로 채워지지? 자, 그럼 이때 핵심은 선생님 늘 얘기했는데 원 나오면 중심을 낀 무슨 삼각형? 중심을 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인데, 자 그럼 이 t가 어디까지 올라가? 지금 그림상 여기인데 여기까지 올라오겠지? 맞아? 그럼 지금 노란색의 직각삼각형이 보일 텐데 이 노란색의 직각삼각형은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당연히 얼마야? 50일 거고 여기는 50에서 몇 t만큼 뺀 거야? 2t만큼 뺀 거지? 그럼 내가 찾는 반지름 R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자, 넓이의 변화는 결국 반지름 찾는 게 핵심 아니야. 맞아? 자, 끝났네.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자, 어떻게 돼요? R의 제곱 더하기 50-2t의 제곱은 무슨 제곱? 50의 제곱 맞습니까? 자, 계산합니다. R 제곱은 R 제곱 더하기 55, 25, 2500 빼기 앞뒤 곱하기 2, 200t 더하기 4t 제곱은 2500이다. 따라서 R 제곱은 2500, 2500 사라지고 건너가니까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무슨 t? 200t.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돼? 여기 루트 건값이지? 맞아? 빼기 t, 200t 건너가고 4t 제곱 건너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수면의 넓이 변화니까 넓이 s는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이지? 근데 r을 t에 관한 식으로 쓴 거라고요. r 제곱이 이거지. 그럼 여기에 누구 곱해진 거야? 파이가 곱해진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고 얘를 뭐 해줘? 변화율이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지? 미분해줘 안 해줘? 자, 어떻게 돼? 파이 그대로 쓰시고 미분하니까 음수 8t 더하기 얼마지? 200이고 몇 초일까 되는 순간? 20초가 되는 순간이지? 그 t 자리에 누구 넣어줘? 20을 넣어주는 겁니다. 20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60이지? 맞아? 답은 얼마야? 40 되겠습니다. 얼마? 40. 됐어요? 자, 마지막 부피 문제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피. 자, 997도 사실은 쉽습니다. 997도 부피는 쉬워. 식이 너무 쉽게 주어졌잖아. 어떻게 돼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습니다. 맞아? 이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소 1cm가 넣도록 바람을 불어넣지?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니? 997은 반지름이 어떻게 돼? 풍선을 불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풍선이 반지름이 2였잖아. 여기다 입구에다 바람을 넣을 거 아니야. 그럼 늘어난대. 얼마만큼? 1t만큼. 맞아? 그때 9의 부피지? 자, 이거는 이 식 왜 쓰냐면 위에 공간이 나왔습니다. 9의 건널비 구하는 식 4파이 r 제곱이 거기 위에 있어요. 9의 건널비 s는 4파이 r 제곱. 아주 조그맣게 써있죠. 외우세요. 9의 부피 구하는 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문제는 9의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얘를 쓸 거지. 그럼 그대로 씁니다. 그 부피 v는 3분의 4 파이 쓰시고 r이 누구니?
2 더하기 t 아니야? 걔 몇 제곱? 세제곱이지? 그럼 얘를 뭐 하는 거야? 미분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걸 어떻게 해? 합성함수 미분을 써야지. 이것도 전개하면 바보같이. 건미 3 떨어지니까 얼마야? 4파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t의 전체 제곱 쓰지. 건미 속미는 얼마야? 안에 거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t만 문자야? 1이니까 2로 되겠지?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 반지름 길이 얼마 되는 순간? 자, 반지름 길이가 6이 되는 순간이니까 2 더하기 t가 6이 되는 순간이니까 t가 몇 초일 때? t가 몇 초일 때? 4초일 때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66에 36에다가 누굴 곱해줘? 4를 곱해주겠지? 그럼 얼마 돼? 144. 자, 998 마지막 문제 똑같아. 우리가 앞에서 부피 구할 때 썼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998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돼? 그림이 채워질 때 부피의 변화를 아냐? 자, 일단 여기가 얼마지? 훨씬 잘못 그렸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9고 여기까지가 얼마야? 10이지? 자, 아까 9에서 방구에서 채워지는 거 똑같아. 물이 채워지는데 몇 초 몇 센치씩? 1cm씩 올라가지? 자, 그때 1cm니까 t초가 지났다면 여기가 얼마야? t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반지름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되지? 뭐 써? 또 달, 눈비 쓰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작은 삼각형 얼마 돼? t 대? 큰 삼각형 얼마지? 9는 맞아요? 작은 삼각형 반지름 r 대 큰 삼각형 얼마다? 12가 되겠죠? 따라서 9r은 12t, r은 9분의 12t니까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4t가 뭐다? 우리가 찾은 반지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부피식 VT라고 쓸까요? 부피 구하는 공식, 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 3분의 1 곱하기 모든 뿔은 3분의 1이지. 그 다음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 그럼 어떻게 돼? 파이 r 제곱, 얘를 제곱할 거니까 9분의 16 t 제곱 하시지. 그런 다음에 높이 얼마예요? t를 한 번 더 곱해줘야겠지. 정리를 하시면 39 27분의 16 숫자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뺍니다. 파이까지 빼고 나면 무슨 세제곱? t 세제곱이 되겠죠. 그때 부피의 변화율이지. 그럼 부피를 미분하라는 거예요. v 프라임 t는 3 앞으로 떨어지니까 9분의 16 파이의 t 제곱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후야? 6초 오니까 t 자리 누구 집어넣어? 6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66에 36이 되니까 9 약분하면 4가 되고 16 곱하기 4는 얼마다? 64다. 정답은 64파이.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맨 마지막 쪽에 어려운 건 길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에 대한 변화율, 부피에 대한 변화율인데 그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한 식을 t에 대해서 만들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미분해서 숫자 넣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돼? 아까 좀 신경 써야 될 건 아까 그림자 나왔을 때 그림자 길이는 여기지만 그림자 끝은 전체 밑변에 전부 다를 나타내는 거고. 동의돼? 동의돼?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그 속도 가속도 쪽에서 아까 앞에서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좀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고 그 다음 우리가 식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독특한 게 아까 무슨 선? 경사면 생겨 안 생겨? 경사면 좀 주의하시고 왜냐면 지면에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그건 어차피 각도 정해져서 안 정해져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푸세요. 서술형 기출까지 다 푸신 겁니다. 어디까지? 서술형 기출까지 1011까지 푸셔서 화요일날 일단 뵙도록 하겠습니다.